혹시 가난한 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업가 정신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진짜 부족한 걸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꽤 널리 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편견 섞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도전 정신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이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이 통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가가 대체 누군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해요. 자기 힘으로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면 다 기업가인 거죠. 무슨 대단한 사업가만 기업가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노점상 사장님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의 기업가,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50에서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한 1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어떠세요? 우리가 가진 통념이랑은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기업가 정신을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보려고 했던 아주 유명한 시도가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소액금융, 이른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1980년대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세운 그라민 은행에서 시작된 건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적은 액수의 돈, 그러니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작은 종잣돈만 쥐어주면 이 사람들의 잠재력이 폭발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폰레이디라는 모델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한 여성이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서 휴대폰을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가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전화를 쓰게 해주는 거죠. 진짜 간단하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었는지 감을 잡으시려면 당시 방글라데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때 방글라데시 사람들 1년 평균 소득이 고작 $350였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폴레이디 사업을 한 여성들은 1년에 평균 얼마를 벌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를 벌었습니다. 국민 평균 소득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거봐, 이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었어.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이 희망 가득한 이야기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 뒤 이 눈부신 성공 신화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시장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폰레이디 사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대출을 받아서 휴대폰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업에 뛰어드니까 결국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어버린 거죠. 처음엔 정말 대단했던 성공이었지만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 신화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나눠 먹을 사람만 계속 늘어난 셈이죠. 결국에는 아무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10년 동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자체는 조금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인당 연평균 소득도 $45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한때 $1,000를 벌던 폴 레이디들의 연소득은 $100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는 나라 평균은커녕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지게 된 거죠.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 이 폰 레이디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까? 현대 경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폴레이드 같은 1인 기업은 이미 있는 기술,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냥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요. 하지만 진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하고 조직화된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예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폰 레이디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여기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폴레이드들? 아니죠. 바로 그 휴대폰을 개발하고 통신망을 깔고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했던 삼성이나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부와 성장은 바로 이런 거대한 시스템, 집단적인 혁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명한 경제학자죠. 조지프 슌페터는 이미 1940년대에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앞으로의 기업가 정신은 한 명의 천재적인 개인이 아니라 거대하고 전문화된 조직이 이끌어갈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수많은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 즉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수많은 폴레이드일까요? 아니면 제2, 제3의 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일까요?